안녕하세요.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진행하는 온보딩 프로세스 앱을 만들기 위해서 액션과 트리거 설정 작업을 진행해서 앱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과 트리거 설정 전에 데이터 구성과 뷰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과 트리거 설정할 때는 우리가 자동화하고 싶은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할 건지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은데요. 저희는 오늘 총 4가지 작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원이 추가됐을 때 필요한 자동화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가 추가되거나 업데이트가 될 때 필요한 자동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강 과목 테이블에서 진행 완료 체크를 했을 때 상태를 바꿔주는 자동화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강 과목에 대해서 진행 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컬럼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작업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직원이 추가됐을 때 필요한 작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트리거 설정을 해주시려면 이 오토메이션 탭으로 들어오셔서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직원이 추가됐을 때 필요한 자동화 작업을 먼저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Configure Event를 눌러서 테이블을 Employee 테이블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추가될 때는 Employee 테이블에 데이터가 변경이 되겠죠. Employee 테이블로 설정을 해주고 먼저 첫 번째로 신규 직원이 입사를 해서 Employee 테이블에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해줘야 되는 작업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New Employee Training Add라고 해서 새로운 인플로이가 추가가 됐을 때 해줘야 되는 작업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벤트도 이름을 유사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가 됐을 때이기 때문에 데이터 체인지 타입은 add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컨디션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추가될 때마다 실행해 줄 거고요.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인플로이가 추가가 되면 우리 시트에서 리캡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인플로이가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면 트레이닝 테이블이 그 수강 내역을 표기해주는 테이블인데 여기에 이 인플로이의 롤에 따라서 필요한 코스들을 파악해서 수강 내역에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해줄 건데요. 트레이닝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add training data라고 기입을 해보고요. 작업은 run data action을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액션을 같이 실행을 해주는 grouped 액션을 설정해주고 이제 액션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액션을 추가해주시려면 액션 탭에서 액션들을 만들어줘야겠죠. 저희가 실행하고 싶은 데이터는 employee 테이블에 직원이 추가가 됐을 때 그 직원과 관련된 수강 내역 데이터를 트레이닝 테이블에 추가해주는 작업을 만들고 싶은 건데요. 액션 탭에 들어오셔서 employee 섹션에 들어가서 액션들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액션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액션을 만들어서 이 트레이닝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이라고 해서 Required Course Counter라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Employee 테이블에 기존에 보시면 Required Course Counter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줄 겁니다. Required Course Counter를 선택을 하시고 이 값을 플러스 1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하이드로 트리거 해줄 때는 버튼을 실제로 유저가 누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은 다 하이드로 항상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이 Required Course Counter라는 게 뭐냐면 Employee 테이블에 보시면 Required Courses라는 게 있죠. 요게 지금 그 필수 수강 직무에 이 직원의 직무가 들어가 있는 코스들의 리스트가 Required Courses라는 건데 간단히 표현하면 그 직원이 꼭 들어야 되는 코스들의 리스트가 Required Courses라는 거고요. 그거랑 요 카운터 값이랑 비교를 해서 카운터 값이 이 필수 수강 과목들을 다 체크할 때까지 이 액션을 실행해주기 위해서 그 비교하는 숫자로 활용하는 게 이 Required Course Counter입니다. 그래서 먼저 0으로 설정되어 있는 카운터를 플러스 1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1을 해주는 작업을 항상 실행해주는 게 아니고 Behavior 탭에서 조건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설정해주고 싶은 조건은 Required Course Counter가 아까 꼭 수강을 해야 되는 코스들 리스트 값이죠. 이 리스트에 카운트 하면 그 코스들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 직원이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 코스가 예를 들면 3개가 있다고 하면 그 3개에 도달할 때까지 카운터는 계속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액션을 이 코스를 다 돌 때까지 계속 플러스 1을 해주면서 액션을 실행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단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코스를 하나 플러스 1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그 코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추가하는 액션을 또 바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카운터를 추가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1.2라고 하겠습니다. 1.2라고 하고 add training data 데이터를 실제로 트레이닝 테이블에 추가해주는 액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행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add a new row to another table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트레이닝 테이블로 넣어야겠죠. 트레이닝 테이블 해서 코스 아이디랑 인플로이 이메일만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 트레이닝 테이블에 보시면 이미 트레이닝 아이디와 assign date,
스테터스 같은 경우는 이니셜 밸류가 다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코스 아이디와 인플로이 이메일 값만 넣어주면 나머지는 초기 값들로 알아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오셔서 인플로이 이메일은 인플로이 테이블에 인플로이 이메일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 직원의 이메일 값을 트레이닝 테이블에 넣어주면 되고, 코스 아이디 값이 이제 중요한데, 코스 아이디는 우리가 그 required courses, 그 직원의 수강이 필요한 과목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럼 그 하나씩을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우리가 코스 카운터를 플러스 1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코스 카운터 같은 경우는 0에서 시작해서 이제 1이 됐겠죠. 그러면 required course counter를 이렇게 인덱스로 감싸주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수 수강 코스들의 리스트가 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3개가 들어있어요. 3개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1이죠. 그러면 1이라고 하면 인덱스로 이거를 감싸주시면 이 리스트에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값을 가져와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운터로 플러스 1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코스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한 번 만약에 더 도울 수 있다면 그때는 플러스 1이 또 돼서 2가 되면 두 번째 코스 값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카운터를 활용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코스를 순서대로 하나씩 코딩으로 치면 반복문처럼 첫 번째 거 가져오고, 두 번째 돌 때 두 번째 거 가져오고, 세 번째 돌 때 세 번째 거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비헤이비어 설정을 또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액션을 항상 실행하는 게 아니고 required course counter가 필수 수강 코스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실행을 해줄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 코스 카운터 값이 지정하는 필수 수강 코스가 블랭크가 아닌 경우에만 가져오도록 설정을 해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더블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덱스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 카운터 값, 첫 번째는 1이겠죠? 1로 해서 필수 수강 리스트에서 첫 번째 코스를 가져오는데 그 값이 블랭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걸로 또 더블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1을 해주면서 계속 카운트를 비교해 주는데 필수 수강 코스의 끝까지 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필수 수강 코스 자체를 카운터 값으로 인덱스로 찾았을 때 그 값이 비어있지 않을 때만 실행을 해줘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추가가 되겠죠.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반복문처럼 이 액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한번 코스 카운터를 플러스 1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를 해줬죠. 근데 이 작업을 계속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카운터 값이 필수 수강 과목 개수만큼 계속 플러스 1이 되면서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려면 데이터를 더 추가해주는 반복문을 이제 만들어줄 건데요. 반복문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냐면 data execute an action on a set of rows, 요거를 선택해주시고, 저는 employee 테이블에서 지금 실행하는 행을 다 선택을 해주고 싶은데 execute an action on a set of rows를 활용을 하시려면 리스트 값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행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로 플러스 1을 해주고 이 데이터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요 새로운 데이터를 또 추가해주고 하는 작업을 계속 돌려줄 수 있는 액션을 여기서 add more data에서 또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assign courses라는 그룹 액션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먼저 다 세팅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리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전체 데이터가 다 추가가 된 다음에는 이 required course counter를 나중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리셋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required course counter를 0으로 다시 리셋을 해줘라 라는 걸 하나 만들 거고요. 값들은 다 하이드로 해주시고,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assign courses에 이 리셋하는 것도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add more data에 이 1번 assign courses를 넣어주고 behavior도 설정을 해줄 겁니다. behavior는 이 카운트 값이 전체 필수 수강 코스 개수보다 같거나 작을 때만 실행을 해준다, 이렇게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세이브하고 이게 지금 뭘 설정한 건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액션 여러 개를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그룹핑을 해놓은 액션을 만들었어요. 먼저 요게 카운터 플러스 1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이 뭐냐면 요 지금 assign courses죠. 1.3이 사실 요 그룹된 액션을 또 실행해주는 액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는 course counter를 0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reset 액션이죠. 그러면 생각해보시면 course counter를 플러스 1을 했죠. 데이터를 추가했죠. 그 다음에 1.3인데 1.3이 또 요 액션을 실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1부터 코스 카운터 1 되겠죠? 데이터 또 추가하죠? 다시 1.3이죠? 그럼 다시 1.1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1.1에서 1.3, 1.1에서 1.3 계속 반복문이 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지금 반복문을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액션을 반복해서 실행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문이 돌면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 지금 behavior 조건문이 코스 카운터가 전체
전체 필수 수강해야 되는 과목의 개수보다 더 커지면 이제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럼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1.3에 도달했을 때 이 1번 그룹드 액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1.4가 실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문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실제로 트리거에 추가를 해줘야겠죠. 트리거에 1, 2, 3, 4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하면 지금 그 직원을 추가했을 때 그 직원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반복문을 돌면서 카운터를 추가해주면서 수강 과목들의 정보를 이 트레이닝 테이블에 하나씩 추가해주는 작업을 했어요.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메일도 하나 신규 직원에게 보내주도록 할게요. 샌드 이메일이라는 거 만들고 샌던 이메일 그리고 커스텀 템플릿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야 될 곳은 인플로이 이메일한테 보내줘야겠죠? 새로운 직원 이메일로 전송을 할 거고요. 제목은 이렇게 해당 직원의 이름이랑 같이 해서 누구님 환영합니다. 제목을 작성하도록 하고요. 이메일 바디는 여기에 직접 넣지 않고 템플릿을 활용하도록 할게요. 템플릿 만들고 싶으실 때는 여기 밑에서 이메일 바디 템플릿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Creat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Create 눌러주시고 View에 들어가서 구글 덕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템플릿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꺽쇠 2개 하고 여기에 브래켓으로 네임 넣고 롤 넣고 여기도 네임 넣고 포토 넣고 이렇게 하면 지금 그 우리가 인플로이 테이블에 들어간 정보 중에서 이 컬럼 값들을 활용해서 템플릿에 값을 넣어서 메일을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와 보도록 할게요.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보려면 뷰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가서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 템플릿은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이 템플릿도 예시로 같이 첨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습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메일 설정까지 완료를 해봤고요.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우리가 이메일을 보냈다고 시트에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업데이트 이메일 체크라고 해가지고 온보딩과 트레이닝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표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컬럼 같은 경우는 둘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서 굳이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우리가 앱을 제작할 때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확장성을 고려해서 더 복잡한 기능을 붙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메일을 보냈다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완료해서 온보딩이 끝났다 라는 거를 표기해 주는 거를 별도의 컬럼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추가해 줄 거를 염두를 한다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요 값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또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나중에 만들 기능이라면 처음에 첫 번째 버전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일부러 나눠서 설정해 주는 거를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뭐 굳이 지금은 설정해 주고 싶지 않다 하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지금 온보딩 컬럼은 굳이 만들지 않고 트레이닝 이메일 컬럼만 가지고 Y 처리를 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고 세이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트리거에서 액션 설정해 주실 때 이렇게 직접 set row values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액션을 만드신 다음에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한번 아까 작업했던 거를 이 액션 탭에서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Y 처리를 해줘라. 온보딩이랑 트레이닝 이메일에 Y 처리를 해줘라. 이렇게 설정하시고 하이드하고 이렇게 액션을 만들어 두시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설정해 주지 마시고 커스텀 액션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액션으로 만들면 좋은 점은 저희가 미리 셋업을 해놓고 다른 트리거에서도 동일하게 또 불러와서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사용을 하고 싶은 그런 액션이라면 액션 탭에 만들어 놓고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쓰는 용도다 라고 하시면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액션 만들지 마시고 직접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직원이 새로 추가됐을 때 수강 내역 데이터를 추가해주고 메일도 보내주고 메일 보냈다고 온보딩 했다고 Y 처리까지 해주는 룰을 셋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이 직무가 또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이 됐을 때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이 동일한 프로세스로 수강 내역을 추가해주는 트리거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활용하면 쉽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설정을 해줄 건데 이번에는 롤이 체인지 된 겁니다. 그러면 add가 아니고 이번엔 업데이트겠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된 경우인데 이전 롤과 이후 롤이 다르고요. 그리고 롤 값 자체가 당연히 비워져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케이스에 업데이트가 됐을 때 우리가 액션을 실행을 해줄 거고요. 아까랑 다른 점은 먼저 기존의 수강 내역은 이제 필요가 없고 새로운 수강 내역이 필요하겠죠. 새롭게 이제 직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만 수강 내역을 남겨주기 위해서 기존 거를 먼저 지워주도록 할게요. 기존 롤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워줄 건데요. Run Action on Rows를 선택하시고 트레이닝 테이블에서 지워줘야겠죠. 여기 보시면 Employees의 Related Training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Reference 테이블로 설정을 해서 이 직원과 관련된 수강 정보들을 가져오는 Reference 테이블의 값이고요. 그래서 이미 그 직원과 관련된 수강 내역을 이 컬럼 값으로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와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After 롤로 추가를 해줄 건데 이번에는 그룹 액션으로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액션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해 주시고 또 이메일도 하나 보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Embedded App 뷰로 만들고요. 메일은 동일하게 해당 직원에게 보내도록 하겠고 직무 변경에 따라서 온보딩 프로세스가 새롭게 진행이 된다라는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이제 그 직원의 직무가 변경이 되게 되면 기존 수강 내역을 지워주고 새롭게 데이터 수강 내역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메일도 전송을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설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더 고려를 할게요. 직원이 퇴사를 할 수도 있겠죠. 퇴사했을 때 직원을 데이터에서 지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퇴사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히스토리 테이블 같은 걸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좀 간단한 버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삭제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더 고급 버전으로 만드실 때는 히스토리 테이블을 또 별도로 만들고 뭐 거기로 데이터를 이동해주고 수강 내역은 뭐 삭제를 하든 또 그것도 히스토리 탭으로 넘기든지 하는 식으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체인지 타입이 딜리트가 되는 경우였죠. 그래서 딜리트가 되는 경우에 수강 내역을 삭제를 해준다 라고 하고 트레이닝 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Related Trainings를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지금 새로운 직원이 추가됐을 때 새로운 수강 내역 추가해주고 메일 보내주고 데이터 메일 보냈다고 온보딩 했다고 체크해주고 직원이 롤이 바뀌었을 때 직무가 변경됐을 때 기존 수강 내역 지우고 새롭게 데이터 추가해주고 이메일 보내주고 직원이 아예 퇴사해서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수강 내역 삭제해주고 이렇게 세 가지 작업 다 끝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신규 직원을 한번 추가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뜨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뷰에서 Employee 폼으로 들어가서 Show in Preview 하면 폼 추가하실 수 있죠. 여기다가 세 번째 직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는 상품 개발로 해서 세 번째 직원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메일을 이렇게 설정해주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추가를 했고요. 데이터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상품 개발 직군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이 두 개 과목. 이 두 개 과목이 뭐냐? 이 기본 정보 과목이죠. 모든 직무가 다 들어야 되는 이 두 개의 과목을 수강 내역 테이블에 지금 추가를 해줬죠. 추가를 해줬고요. 지금 이 뷰에는 안 보이는 게 저희가 요거 플러스 3 이메일 기준으로 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두 개 수강 과목에 데이터가 추가된 거 보실 수가 있죠. 진행 필요 탭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메일도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메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OC로 저희가 등록을 했죠. OC님 환영합니다 하고 저희가 템플릿으로 만들었던 메일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액션이 잘 작동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저희가 두 번째로 코스가 추가되거나 업데이트 될 때 실행을 해줘야 되는 자동화 작업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또 봇을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코스 리스트에 대한 자동화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번에도 코스가 추가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가 업데이트 됐을 때, 세 번째는 코스가 삭제됐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가 추가됐을 때는 add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컨디션은 뭐 비워두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혹시 몰라서 일단 카테고리 값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 걸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스가 추가됐을 때 저희는 이때도 수강 내역에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코스가 등록이 된 거예요. 새로운 코스가 등록이 됐는데 그 코스를 들어야 되는 직무를 가진 직원들에게 새로운 코스를 등록을 시켜줘야겠죠.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작업을 이번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데이터 액션으로 해서 그룹 액션을 실행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생각해 보시면 지금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해요. 아까처럼 반복문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줄 건데 두 개의 작업이 필요한 게 이제 코스가 추가됐을 때 직무들을 아까 같이 반복문을 돌면서 해당 코스 C가 추가됐을 때 C를 들어야 되는 직무가 예를 들어서 3개면 그 3개를 하나씩 반복문을 돌면서 추가를 해주는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반복문 안에 또 하나의 반복문이 필요해요. 바로 뭐냐면 C를 들어야 되는 직무가 3개가 있는데 각각의 직무별로 그 직무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또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럼 그 직무 안에서 또 여러 명을 반복문을 돌면서 다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반복문 2개를 돌려주는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액션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차근차근 액션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 리스트에서 만들어줄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카운터 스타트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코스 리스트에는 저희가 2개의 반복문을 중첩으로 돌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required 카운터랑 step 카운터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required 카운터는 아까처럼 플러스 1을 처음에 해주고요. step 카운터는 처음에는 0으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일단 직무부터 선택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스태프는 한 명도 돌지 않았고 직무만 첫 번째 걸로 이동을 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조건 설정해 주는 거는 required 카운터가 아까처럼 그 필수 직무의 개수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씩 추가를 해준다 라고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션 바로 만들어 줄게요. 두 번째는 스태프 카운터를 추가하는 것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직원도 하나씩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좀 더 복잡한데 다 만들어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직원 명부에서 그 required 카운터가 지정한 필수 롤을 가진 직원들을 리스트를 다 가져와서 카운트를 해서 그게 이제 블랭크가 아닌지, 그러니까 카운트가 되는 거죠. 필수 수강 직무를 가진 직원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존재를 하고 그 존재하는 직원들의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required 카운터가 지금 지정하는 롤이 영업이다. 그럼 영업에 해당하는 영업 직무를 가진 직원의 명수가 3명이다. 그러면 3명보다 이 스텝 카운터가 더 작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1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0이죠. 그럼 0에서 3명이 있다고 하면 플러스 1이니까 먼저 1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직원의 경우 이제 스텝 카운터가 플러스 1이 되는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카운터를 하나 추가해 준 다음에 그 직원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해줄 겁니다. 트레이닝 테이블에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설정해서 아까랑 유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스 아이디는 이미 콜스 테이블이기 때문에 존재하죠? 콜스 리스트 테이블이기 때문에 콜스 아이디로 그냥 넣어주면 되고, 이번엔 반대로 이메일 값이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접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인덱스 값으로 가져올 건데 스텝 카운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카운터를 우리가 플러스 1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이메일 값들을 리스트로 다 가져와서 거기서 첫 번째 이메일을 가져올 건데, 무슨 이메일이냐, 지금 required 카운터로 우리가 필수 수강 직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줬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업이다. 그럼 영업 직무를 가진 이메일 리스트를 쭉 다 가져와서 그 중에서 스텝 카운터, 지금 우리가 플러스 1을 해줬죠? 그럼 첫 번째, 그 직무에 해당하는 첫 번째 직원부터 선택을 해줘라. 근데 스텝 카운터가 또 돌면서 플러스 2가 되면 두 번째 직원을 가져오는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behavior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behavior는 자, 데이터를 언제 추가해 줄 거냐. 일단 그 required 카운터가 지정하는 직무 값이 비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직무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숫자가 0보다 커야겠죠? 그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추가를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줄 건데, 요거는 뭐냐면 이 concatenate 지금 포뮬러에 들어가 있는 게 트레이닝 테이블의 키값이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이미 트레이닝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이게 나중에 업데이트 할 때 필요한 조건인데, 이미 존재하는 코스 아이디면 저희가 데이터를 추가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존재하는지를 한번 체크해주는 수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한 사이클 돌았는데 이 하나의 직무 안에서 모든 직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반복문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4로 하고요. add all staff to training이라고 해서 그룹드 액션으로 추가를 해줄 건데요. 자, 카운터는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스태프에 대한 반복문을 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스태프 카운터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추가를 해주고, 근데 여기서 반복문을 설정을 해주려면 이 작업을 다시 돌게 해주는 액션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액션 하나 더 만들어서 그룹드 액션에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1.5 데이터를 더 추가해주는 작업으로 넣고 코스 리스트에서 또 이번에도 this row를 리스트로 감싸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add more data 할 때도 조건 넣어줘야겠죠?
그럼 이제 요 1.4 자체를 또 돌려주는 1.5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1.5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요 반복문을 실행해주는 액션도 조건을 입력을 해줄 건데요. 직무 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의 숫자보다 스텝 카운터가 지금 더 작은지를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돌면 스텝 카운터가 이제 전체 직원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는 반복문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까지 액션들 다 하이드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나머지는 다 하이드가 됐고 비헤이비어 값도 다 설정된 거를 더블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의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에 해당하는 스태프를 반복문을 돌면서 다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작업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직무도 돌면서 또 똑같은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반복문을 또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또 데이터를 추가를 해줄 건데 이번에도 리스트로 지금 로우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직무들 별로 스태프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추가해주는 그거를 이제 반복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작업을 해주시려면 코스 자체를 추가하는 거에 대한 액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그룹핑으로 이번에는 1부터 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1부터 1.3, 1.5, 1.6 네, 1.4는 1.5로 언급을 해줄 거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1.5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1.6 그러면 1.6에서 다시 요 Calls to Training을 불러주겠죠. 그러면 1.6에서 다시 요걸로 돌아가니까 또 다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요 1.2, 1.3, 1.5가 스태프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원들에 대한 반복문 그리고 지금 이 전체에 대해서 1.6이 다시 요 카운터 스타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각 직무별로의 반복문을 또 돌려주는 그 액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드 해주고 여기도 behavior를 설정해 줄 건데 required counter가 이 전체 직무랑 값이 같아질 때까지만 직무를 하나씩 돌면서 요 반복문을 실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지막으로 required counter를 리셋 해주는 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카운터를 0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도달했을 때 0보다 크면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도 추가를 해줄게요. 그룹 액션에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 전체 코스에 대해서는 요거를 조건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세부 액션들에서 이미 다 조건들이 설정이 되어 있죠. 요거를 다 어차피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룹 액션에서는 그냥 true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했죠. 이번에 좀 복잡하긴 했는데 요걸 이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코스 add에 트리거로 들어오셔서 코스 add 추가가 됐을 때 수강 내역을 액션을 선택해서 요 1번 전체 그룹 액션 카운터 스타트하고 스태프 카운트 시작하고 1.3, 1.5 하면서 지금 그 직무에 대해서 반복문 쭉 돌고 끝난 다음에 1.6으로 오면 요거 전체에 대한 반복문이 또 돌죠. 이거 계속 또 이제 직무별로 또 스태프 반복문 돌고 그 다음 직무 또 돌고 다 끝난 다음에 리커버리 카운터 다시 0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코스에 add를 해줬고 두 번째로는 업데이트를 설정해 줄 건데요. 업데이트는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코스가 있는데 필수 수강 직무만 추가가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일단 업데이트만 설정해줘야겠죠. 업데이트인데 롤이 바뀐 거죠. 롤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롤이 바뀌었을 때만 트리거를 해주는 거고 수강 내역을 그 추가된 롤에 대해서 또 내역에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거를 추가해 줄 건데 똑같이 그냥 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아까 우리가 이 스태프를 추가해 줄 때 이 데이터 추가할 때 조건을 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동일한 키값이 존재하는지를 체크하고 아닌 경우에만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도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물론 이때 뭐 그거는 있어요. 과목에 대해서 필수 직무를 추가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삭제를 하는 경우도 경우의 수로 따지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드물 것 같긴 한데 간혹 가다가 필수 수강 직무에서 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자동화 작업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수강 내역에 표기를 해주는 형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영업 직무인데 영업 직무가 들어야 되는 수강 과목이 과목 D가 있었는데 그 D가 이제 더 이상 필수 과목이 아니게 됐다. 그래도 나한테는 과목 D가 여전히 수강해야 되는 과목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영업 직무인 직원에게는 그게 빠져 있겠죠. 좀 단순하게 여기서는 만들기 위해서 이미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그게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과목이 수강 내역에 표기가 되게 그냥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실제로 내가 온보딩 프로세스를 앱으로 구현을 할 때 삭제를 해주는 게 맞는 내부 프로세스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삭제가 된 케이스에는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는 그런 자동화 작업을 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다 다르게 액션을 설정해 주려고 하면 굉장히 앱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남겨두는 형태로 설정을 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액션을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 딜리트의 케이스도 간단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딜리트 할 때는 딜리트 액션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데이터 액션을 관련된 트레이닝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트레이닝 들어가셔서 여기도 related training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추얼 컬럼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설정하고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수강 과목이 추가됐을 때 인원들에게 수강 내역이 자동으로 추가되게 봇 설정을 완료를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리캡을 해보자면 인플로이 테이블에 새로운 직원이 추가됐을 때는 반복문을 하나 돌리는 형식으로 액션을 만들었고요. 수강 과목 같은 경우는 직무도 추가되고 각 직무별로 직원들도 다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복문이 2개가 중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희가 새로운 과목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기본 정보로 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인성교육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직원한테 포함이 되는 거고요. 한 달 안에 수강을 해라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넣고 세이브를 해볼게요. 인성교육이라는 걸 추가를 했고요. 그럼 시트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직원이 3명이 있죠. 그럼 3명의 직원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인성교육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가 됐죠. 이렇게 다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추가됐고 이 아이디에 대한 수강 내역 값이 3개가 다 쭈르륵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세팅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수강 과목이 표기가 됐을 때 우리가 진행 완료가 되면 completed date를 채워주고 진행 필요 상태로 다시 바뀌면은 completed date를 없애주는 트리거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트레이닝 테이블에서 설정을 해줘야겠죠. 진행이 완료가 되는 경우와 to do로 다시 진행 필요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해서 먼저 첫 번째 진행 완료되는 경우는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인데 스테터스가 진행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completed date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completed date를 지금 날짜로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반대로 completed에서 다시 to do로 넘어가는 경우 다시 이번에도 업데이트가 되는데 스테터스가 이번에는 진행 필요가 됐다. 그러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completed date를 빈칸으로 바꿔줘야겠죠? 네, 이렇게 트리거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테이블에 와가지고 액션을 또 추가를 해줘야 돼요. 뭘 추가해줘야 되냐면 이제 진행 필요해서 지금 보시면 진행 완료로 보내려면 어떤 버튼이 있어야 그걸 누르면 진행 완료로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버튼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테이블 쪽으로 돌아오셔서 액션을 하나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mark as completed 완료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줄 거고요. 값을 바꿔줘야겠죠? 스테터스랑 completed date를 추가해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테터스를 진행 완료로 하고 completed date도 now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지션을 inline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스테터스를 진행 완료로 바꿔주고 complete date로 해준다. 그리고 요거를 실제로 뷰에서 설정을 해줘야겠죠. 뷰로 들어오셔서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reference 뷰에 assigned랑 completed가 요 진행 필요랑 진행 완료 탭이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 액션 바에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액션 바에서 mark as completed를 추가를 해주고요. delete를 삭제하고 요거를 추가해주는 형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show 액션 바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요게 지금 진행 완료 선택해주는 게 설정이 됐고 요거는 진행 필요 탭에서만 이 완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아이콘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직관적으로 아이콘을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버튼 누르면 진행 완료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추가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동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도 진행 완료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 설정을 또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뷰로 들어가야겠죠. 이 뷰를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뷰가 어사인드 뷰인데 지금 이 어사인드의 디테일 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레퍼런스 뷰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레퍼런스 뷰로 그냥 똑같이 어사인드 뷰에 디테일 뷰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직접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이렇게 해서 어사인드 슬라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디테일 뷰로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거든요. 카드 레이아웃으로 하고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코스 이미지 컨테이너로 해주고 코스 타이틀 description 여기는 비워주도록 할게요. 설정 다 없애도록 하고요. 여기 값도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터스를 여기서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퀵 에딧에도 추가를 해주시고 이제 밑에 매뉴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필요 없는 컬럼들 좀 삭제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나열을 해볼게요. 스테터스를 일단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지금 설정이 됐죠. 그리고 assigned date, completed date 보여주고 이메일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card counter 필요 없죠. 이미지도 필요 없고 타이틀 필요 없고 네,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동일하게 completed 같은 경우도 디테일 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유사하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스테터스 또 설정할 수 있어요. 그쵸? 다시 원복식일 수도 있으니까 설정해 주도록 하고요. 컬럼 순서 동일하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했고 course description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디테일 뷰를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죠? 디테일 뷰가 보이는데 여기 좀 정보가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정보들을 좀 추가를 해주고 싶어요. 먼저 파일이나 링크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머티리얼을 접근을 해서 수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먼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트레이닝 테이블에 와서 버추얼 컬럼으로 파일이랑 URL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ourse file 해서 course id로 접근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일 버추얼 컬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링크도 course 링크로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고 추가를 해줄게요. 뷰에다가 디테일 뷰에 파일이랑 링크 추가해 주겠습니다. completed에도 추가해 줄게요. 디테일 뷰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 열람이 추가가 됐죠. 네, 여기에 액션에 들어가서 트레이닝 테이블에 보시면 링크의 경우 잘 걸리고 지금 파일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에러가 뜨죠. 이거는 액션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여는 걸로 하나 새로 만드셔서 인라인으로 해서 코urse 파일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일이 추가가 됐죠? 파일 추가됐는데 이 링크는 없애주는 게 좋겠죠? 이거 어차피 웹사이트로 연결돼 있어서 깨지는 거기 때문에 하이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이제 수강 과목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 경우는 파일, 링크가 있는 경우는 링크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수강 과목에 대해서 듀 데이트가 언제고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떤지를 좀 보여주는 데이트 두 개를 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듀 데이트를 계산해서 이 뷰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하려면 먼저 코스 리스트에서 버추얼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해줄 건데요.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코스를 추가해 줄 때 타임라인 타입 이제 월, 주, 일 어느 기간으로 설정을 해줄 건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숫자를 기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뭐 7이고 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7주 안에 수강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숫자가 2고 월이면 2개월 안에 수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듀 데이트를 날짜로 계산을 해주는 포뮬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트레이닝 듀 타임이라고 하나 설정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스위치라는 포뮬러를 써줄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은 타입이고 자 1이면 1 값을 쓰고 주면 7 그리고 나머지 다른 값은 월밖에 없죠. 월이면 30일을 기준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스위치라는 포뮬러는 각각의 값별로 이 타임라인 타입이 이 값이면 이거, 이 값이면 이거, 아니면 이거로 치환을 해주는 그런 포뮬러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지정된 숫자를 duration 이 값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duration이 2고 주로 설정되어 있으면 7 곱하기 2가 되니까 14일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duration을 1로 치환해서 며칠 안에 수강 완료를 해야 되는지 그 값을 계산해주는 포뮬러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거 넘버로 하고요.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수강 내역 테이블에 뷰에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레이닝 테이블로 이제 넘어오셔서 여기서 먼저 실제 due date를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트레이닝 due date가 있고 트레이닝 due date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assigned date가 있겠죠. 이게 배정된 날짜가 있을 거고 거기다가 우리가 course id로 아까 우리가 생성한 training due time 요거를 더해주겠습니다. 더해주고 데이트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데이트 포뮬러로 감싸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배정된 날짜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1로 계산한 숫자가 있었죠. 그 숫자를 더해주면 그 날짜가 실제로 이제 끝내야 되는 due date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due date가 설정이 됐고요. 저희가 디스플레이 네임을 뭐
데드라인이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디테일 뷰에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드라인 날짜가 이렇게 표기가 되죠. 잘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데드라인을 기점으로 어떤 상황인지, 뭐 예를 들면 지금 7일 전인지, 뭐 이틀 전인지, 아니면 진행이 완료가 됐는지 프로그레스를 보여주는 날짜를 마지막으로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데이트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수식이 워낙 길어서 제가 추가를 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먼저 if절로 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터스가 진행 완료인 상황을 먼저 고려를 해줄 건데요. 스테터스가 진행 완료고 이 트레이닝 듀 데이트, 우리가 방금 설정해준 그 데드라인 값이죠. 데드라인이 오늘 날짜, 지금 현재와 같거나 더 작으면, 그러니까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미 진행 완료가 돼 있어. 그러면 뭐라고 표기를 해줄 거냐면 진행 완료를 했고 end completed date, 그러니까 이 컬럼 값을 진행 완료 그리고 한 칸 띄고 완료한 날짜를 텍스트 값으로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 완료했고 언제 완료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 있죠. 근데 진행 완료이면서 지금 데드라인 전이 아니다 그러면 진행 완료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데드라인이 이미 지난 걸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보시면 진행 완료가 아닌 케이스 if절로 열어서 먼저 이 듀데이트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오늘보다 듀데이트가 더 멀었어요. 그럼 아직 이제 수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케이스고, 그 경우에 또 if절을 열어서 이 듀데이트에서 그 오늘 시간을 빼고 그거를 분으로 치환을 해요. 분으로 치환을 해서 10분보다 적다 하면 10분 이내에 이제 끝나야 된다 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트레이닝 듀데이트가 10분보다 크고 15분보다 작다 그럼 15분 이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 주는 겁니다. 15에서 30, 뭐 30에서 90.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으로 그냥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원하는 시간대로 알아서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 1시간 이내라는 것도 90으로 해줄지 뭐 60으로 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판단을 해서 숫자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 1440이 24시간인데 24시간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날짜가 오늘 날짜랑 같은 경우 그러면 오늘이 되는 거고, 여기는 48시간보다 더 적고 그 다음에 날짜가 플러스 1이면 내일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hour로 치환해서 또 이렇게 값을 며칠 후인지 설정해 주는 거고, 7일보다 적으면 1주 내, 14일보다 적으면 2주 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9개월까지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감일자가 이미 지난 경우를 또 고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감일자 지남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형태로 지금 포뮬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굳이 설정을 안 해주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냥 몇 개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마감일자 지남 혹은 몇 개만 만들고 1개월 이후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어느 정도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 형태로 포뮬러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 동일하게 해보셔도 되지만 좀 간단한 버전으로 만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토탈 미니츠나 토탈 아워스를 활용해서 구간 설정을 해가지고 보여지는 텍스트를 변경을 해서 보여주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텍스트 값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입을 텍스트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이브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이브하고 진행 현황이라고 넣어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디테일 뷰에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디테일 뷰에 오셔서 프로그레스 데이트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지 말고 여기에 추가를 해줄게요. 네, 그럼 이렇게 6일 후라고 표기가 되죠. 여기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직원이 회사에 새롭게 입사를 했을 때 온보딩을 도와주는 온보딩 프로세스 앱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온보딩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가이드를 생성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 필요한 과목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과목을 확인하고 수강 과목에 대해서 데드라인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진행 완료 버튼을 누르면 진행 완료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진행 필요로 바꾸면 다시 진행 필요로 돌아오게 되죠. 이 버튼으로도 진행 완료로 들어갈 수 있게 생성을 해봤고요. 입명록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참고 자료에서도 전체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을 볼 수 있는 뷰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내 프로필 화면 보실 수 있고, 직무 리스트도 볼 수 있고, 온보딩 가이드도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온보딩 프로세스 앱을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앱에서 가장 이제 고급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복문 돌리는 방법, 이제 직원이 추가됐을 때 그 직원별로 수강 과목을 추가해주는 그 반복문
생성하는 법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강 과목이 추가됐을 때 그 수강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직무들을 반복문을 돌려주고 직무별로 또 그 직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반복문을 돌면서 각각의 직원별로 요 수강해야 되는 과목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는 중첩 반복문을 생성하는 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액션을 반복문을 돌면서 생성해 줄 수 있는 거를 활용하시면 더 복잡한 자동화 작업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앱시트를 포함해서 우리가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